안녕하세요. 열정인업자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숭인동 56번지 신통재개발 정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그 며칠 전에 창신동 23번지 일대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그 옆에 숭인동 56번지 일대 정비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구역은 이제 창신역 우측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비구역 이렇게 되어 있고, 정비계획 결정을 보면은 이제 하나의 획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역 바로 앞이기 때문에 접근성 굉장히 좋죠.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되어 있는 매물은 뭐 한 5개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중복된 것까지 중복된 거 빼면 한 2개 정도 올라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했던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이제 분양을 했는데, 경쟁 14억에 84가 14억에 분양했는데 거의 22대 1 정도 나왔죠. 그러니까 주변 시세는 한 14억 정도로 보면 된다. 그리고 구역 지정은 작년 12월 19일 날 됐고요. 기반 시설 비율이 10.1%고 도로가 9.4%, 공공청사가 0.7%. 그러니까 요게 그리고 용도 지역은 뭐 1, 2, 3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종은 2종으로 바뀌고, 일부 2종으로 바뀌고, 또 일부는 3종으로 종상향을 이제 해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이제 2종, 3종이 이제 혼합되어 있는 형태죠. 2종은 용적률 250%, 3종은 용적률 300% 이렇게 이제까지는 이제 올릴 수가 있죠. 신축 계획을 보게 되면 지금 2종인데랑 이제 3종인데랑 분리가 되어 있는데, 2종은 용적률 246.25%고 3종은 294.53%, 최고 층수는 이제 26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네요. 신축 세대수가 이제 974세대고 임대가 170세대, 15.3%, 분양이 804세대, 토지 등 소유자가 이제 807명. 그래서 일반 분양이 470세대, 417세대라 일반 분양 비율이 이제 107%. 그러니까 서울에서 진행 중인 이제 재개발 구역 중에서는 일반 분양이 꽤 많은 편이죠. 근데 창신동 23번지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이 537세대 157%로 이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창신동 같은 경우는 이제 비례율 우리 현재 이제 106.36%로 이제 책정을 했고요. 그 숭인동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이제 공공시설 부지 이제 순부담 면적은 이제 비율은 이제 9.4% 정도로 됐고, 용적률이 이제 기준 용적률이 이제 192, 그다음에 허용이 202, 정비계획 용적률이 219, 법적 상한해서 2종과 3종 해서 이렇게까지 이제 올리가 된다. 그리고 용적률 인센티브는 이제 맥스 20%까지인데, 지금 보니까 공공보행 통로로 5%, 열린 단지로 5% 해서 인센티브 10%만 받는 걸로 계획돼 있고, 그리고 재개발 의무 임대가 이제 100세대, 그리고 이제 법적 상한 용적률 가기 위해서 추가로 짓는 그러니까 새로 짓는 이제 공공주택 기부 체납하는 게 70세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추정 비례율은 이제 현재 요 밑에 보시면 이제 100.03%라고 되어 있고, 자, 조합원 분양 수입이 2,898억이고요. 일반 분양 수입이 많죠. 일반 분양이 많으니까 4,580억이다. 그래서 평균 조합원 분양가를 계산을 해보니까 7억 4,800만 원. 평균 일반 분양가는 이제 10억 9,800만 원 정도 된다. 그리고 요 지출에 이 총사업비가 5,470인데 2억인데 공사비가 이제 4,065억 해서 이 비율이 총사업비 대비 공사비가 74.3%를 차지한다. 근데 창신동을 보니까 65.3%예요. 그 얘기는 뭐냐? 제사업 경비, 기타 사업비 부분을 굉장히 많이 책정을 해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뭐 이주비 이자랄까요? 그런 것들이 제사업 경비에 이제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근데 숭인동 같은 경우는 얘가 한 10% 이상 더 높죠. 공사비 비율이.
그 얘기는 제 사업 경비가 좀 적게 책정돼 있다. 그러면 이주비 이자는 무상이 아니라 유상 혹은 입주 때 후불로 납부하는 식으로 책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리고 종전자산 추정액이 2,580억이고요. 그래서 이제 평균을 내보니까 6억 6,600 이렇게 이제 평균 종전자산이 되고, 창신동 같은 경우는 평균 종전자산이 5억 7,900이었습니다. 그럼 요게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지금 용도 지역 자체가 창신동 같은 경우는 1종하고 2종 7층이 을 2종하고 2종으로 이제 종상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값 자체가 상대적으로 창신동 쪽이 숭인동보다 낮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민감도 분석을 보게 되면 평당 공사비는 800으로 했어요. 근데 창신동은 이제 평당 공사비 900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평당 800으로 했다. 그리고 일반 분양가 전용 84 기준으로 일반 분양가는 창신동하고 똑같이 3,350만 원으로 책정을 했다. 그래서 34평 기준으로 일반 분양가는 11억 4천 정도 된다. 근데 주변 시세를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이제 높지가 주변 시세는 이제 14억 정도에 분양을 했으니까 주변 시세보다는 좀 낮게 추정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례율이 이제 100%가 되고, 만약에 공사비가 85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비례율이 한 10%가 떨어져요. 근데 한 5% 정도 분양가를 올리면 비례율이 거의 105%까지 그러니까 공사비가 850이고 5% 정도 일반 분양가를 이제 올리게 되면 비례율은 105%까지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공사비 증액에 따른 뭐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이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 일반 분양이 많아서 일반 분양 수입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보면 이제 조합원 분양가를 한번 보면 전용 84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가는 아마 9억대 정도로 이제 책정이 됐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뭐 매물을 이제 자세히 안 봤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얼마 붙어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주변의 신축 시세는 14억 정도,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창신동에서 때도 얘기를 했지만 숭인동도 한 1억에서 2억 정도의 프리미엄을 주고 사게 되면 한 11억에서 한 11억 정도에 사는 게 되기 때문에 3억에서 한 4억 정도의 안전마진은 이제 가지고 좀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프리미엄을 적게 주고 좀 사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핵심이죠. 이상입니다.